극선의 방정식이 여러분들이 그 모의고사 2에 풀 때 나왔던, 어제 시험 볼 때 나왔던 그게 이제 극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산해보면 자, 이렇게 원점이 중심이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R인 원인을 이렇게 했죠. 했을 때 여기 P라는 점이 있어서 P가 A, B다. A, B라는 점이 있어서 내가 저 점에서 접선을 두 개 껐어요. 네. 여기 P라는 점에서 접선을 이렇게 두 개 슉 걸어주고 이렇게 슉 껐다. 네. 그랬을 때 우리 이 접점이 이제 주기가 힘들 텐데 이 접점을 우리가 A라고 B라고 해봅시다. A라고 B다.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였고 그 다음에 저 A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래서 저 AB를 지나는 요 직선, 요 직선은 우리가 극선이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극선. 그래서 원 밖에 한 점에서 우리가 원에다가 접선을 두 개 걷을 때 그 접점 두 개가 생기는데 그 접점 두 개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 아이를 우리가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하고, 우리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요거를 구해볼 거예요. 요거를. 그래서 우리 문제 풀 때 우리 써먹었죠. 그래서 어제는 얘를 증명하지 않고 그냥 써먹었는데 이제 극선의 방정식이 어떤 식으로 해서 나오게 된 거냐, 그걸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해보죠. 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P, 이제 요점 주어져 있는 거죠. A, B라는 점이 주어져 있는 거고, A, B에서 이제 여기 접선을 구하겠다. 그랬을 때 얘가 이렇게 두 개의 접선을 갖게 되면은 이렇게 두 개의 접점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요 점의 좌표를 뭐 x1, y1이다 이렇게 써보고, 그 다음에 요 점의 좌표를 x2, y2다 이렇게 써보죠. 그래서 P에서 접선을 걷을 때 접점이 저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각각의 접점의 좌표를 우리가 x1, y1, x2, y2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요 x1, y1과 x2, y2 이들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고 싶은 거죠. 저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x1, y1을 찾고 x2, y2를 찾고 막 걔네들을 찾으면은 당연히 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 밖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이 접점의 좌표를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있냐? 우리가 저걸 찾으려면 계산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럼 우리 일단 저걸 찾지 말고 저걸 그냥 x1, y1, x2, y2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을 진행을 해보죠. 그 다음은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요 점은 요 접점의 좌표를 x1, y1이다 이렇게 놓아줬으면 저 x1, y1이라는 점은 원 위의 점이죠. 원 위의 점이니까 우리가 요 보라색 요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 구할 수 있어요. 우리 방금 배웠던 게 접선의 방정식 중에서 우리 원 위의 점이 주어졌을 때는 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여러분들이 바로 구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 색깔을 보면 요 보라색과 이제 얘는 연두색이라고 해보죠. 요 접선은 우리가 연두색으로 이렇게 칠해버리면은 우리 저 보라색 접선의 방정식 뭐가 되겠냐? 이게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다 이렇게 된 게 원이니까 제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다. 이게 우리 원 위의 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겠죠. 우리 앞에서 했죠. 앞에서 접선 유형 1번이 원 위의 점이 주어졌을 때 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ax 더하기 by는 r제곱이다 이거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 위에 x1, y1이라는 점이 있을 때 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얘가 될 거예요.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다. 이게 보라색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보라색 접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우리 이 연두색 접선, 이 연두색 접선의 방정식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얘도 이 B라는 점이 x2, y2라고 났는데 얘도 원 위의 점이죠. B도 접점의 좌표니까 원 위의 점이 되는 거고, 그럼 저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도 우리가 똑같은 공식에 의해서 접선의 방정식 계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 연두색 접선의 방정식 뭐가 되겠냐? x2, x 더하기 y2, y는 r제곱.
이게 이제 연두색 접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접점의 좌표가 뭔지는 모르지만 접점의 좌표를 x1, y1, x2, y2 이렇게 가정을 하면 x1, y1과 x2, y2로 가정을 하면 이 접선의 방정식이 얘가 될 거고 이 접선의 방정식이 얘가 될 거예요. 근데 이 두 접선이 다 어디서 그은 접선이냐? 이 두 접선이 모두 다 우리 A, B에서 그은 접선이죠. A, B에서 그은 접선이니까 이 직선도 A, B를 지나야 되고 이 직선도 A, B를 지나야 돼요. 두 접선이 모두 A, B가 저 접선 위에 점이 돼야죠. 그러면 이 직선이 A, B를 지난다. 이 말은 A, B가 이 보라색 직선 위에 있다. 이 말이고 A, B가 이 보라색 직선 위에 있다는 말은 X에다가 A 집어넣고 Y에다가 B 집어넣으면 식이 성립해야죠. 그러면 얘가 A, B를 지난다. 이 말이 x1a 플러스 y1b는 r제곱 요 식을 만족하는 거죠. a하고 b가 a, b라는 점이 이 직선 위에 점이 되는 거니까 직선의 방정식에 x, y 대신에 a, b를 넣어주시면은 그러면은 그 직선의 방정식 만족해야죠. 그래서 요 식이 성립해야 되고 마찬가지 요 직선도 지금 A, B에서 그은 접선이니까 요 직선도 A, B를 지나가야 되고 그럼 걔도 마찬가지로 여기 X자리에다 A 넣고 Y자리에다가 B를 넣으면은 요 직선의 방정식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얘가 A, B에서 그은 접선이다 라고 가지고 알 수 있는 거는 X2A 더하기 Y2B는 R제곱이다. 이게 성립을 해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x1, y1, x2, y2가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는데 그냥 저렇게 가정을 하고서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이 두 접선이 모두 다 A, B에서 그은 접선이기 때문에 저기다가 x, y 대신에 A, B 넣었을 때 식이 성립해야 된다.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보냐? 우리가 직선 중에 이런 직선을 하나 생각을 해보죠. AX 플러스 BY는 R제곱이다. 이런 직선을 하나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얘는 X, Y에 관한 1차식이니까 이 아이가 직선의 방정식이 될 거예요. 이 아이가 직선의 방정식이 될 텐데 그럼 내가 이 직선에 X자리에다 X1을 넣고 Y자리에다 Y1을 넣었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식이 바로 뭐냐면 내가 이 직선의 방정식에 X자리에다 X1을 넣고 Y자리에다 Y1을 넣으면은 그 식이 바로 뭐가 되냐? 이 식이 될 텐데 우리는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거 알고 있죠? 이 식은 이제 이미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직선이 A, B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내가 X, Y에다 A, B를 넣은 이 식은 지금 만족하고 있는 식이고 그러면 이 식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얘는 반대로 요 식의 x, y에다가 x1, y1을 넣었을 때 요 식이 나오는 거죠. 요 식이 나오니까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냐 이 직선 위에 x1, y1이라는 점이 있다. 이 직선 위에 x1, y1이라는 점이 있다.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요 x, y에 x1, y1을 넣어준 게 이 식이랑 똑같은데 이 식이 지금 성립하고 있으니까 내가 요 직선에 x, y에다 얘를 넣었을 때 이 식이 성립한다. 그러면 이 점이 이 직선 위에 있다. 이 말은 똑같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직선이 요 점을 포함하고 있구나. 요 점이 이 직선 위에 있구나 아실 수 있고 같은 이유로 우리 요 식도 성립함을 알고 있죠. 우리 x2a 더하기 y2b가 r제곱이다. 요 식도 성립하는 걸 알고 있는데 요 식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 요 직선의 방정식에 x, y에다가 x2, y2를 넣어주시면 x2, y2를 넣어주시면 우리 요 식이 나온 거죠. 요 식이 나온 거니까 조식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이 직선 위에 x2, y2라는 점도 존재한다는 거죠. x2, y2라는 점도 존재한다. 그럼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직선이 있는데 우리가 이 직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는 이 직선은 x1, y1이라는 점도 지나고 x2, y2라는 점도 지난다. 이걸 알고 있고 우리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고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극선이 어떤 직선이냐면 x1, y1과 x2, y2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데 그 아이가 바로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극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이 극선의 방정식이 뭐가 되냐? 이 핑크색 직선의 방정식이 그냥 ax 더하기 by는 r제곱 되는구나. 여러분들 찾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런 원이 주어지고서 원밖에 한 점에서 여러분들이
접선을 두 개 봤을 때 이 두 접선의 접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해라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저거를 막 열패가지고 접점의 방정식 막 접점의 좌표를 막 찾아가지고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구하면 한참 걸려요. 한참 A도 찾아야 되고 B도 찾아야 되고 한참 걸리고 여러분들 이제 그게 극선이고 우리는 그 극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외워주시면 저 극선은 AX 더하기 BY는 알지 못했구나. 쉽죠? 우리 얘가 A뿐만 B면은 그냥 X제곱 대신에 AX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B니까 BY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그럼 그게 바로 그냥 극선의 방정식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극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셨고 이제 이런 원리를 가지고서 극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니까 이제 이 결과를 가지고 이제 문제 풀 때는 그냥 써먹으세요. 네, 써먹으시면 되고 극선도 지금 우리가 구한 극선의 방정식은 굉장히 특별한 원이죠. 특별한 원. 얘도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이니까 우리 아까 앞에 접선 구했던 것처럼 얘도 일반적인 원이 주어진다. 일반적인 원이 주어지면은 그때 극선의 방정식도 앞에 했던 아이디어랑 똑같아요. 우리가 P, Q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원이 있을 때 P, Q를 중심으로 하는 원이 이렇게 있고 이 원 밖에 M,N이라는 점이 있어서 이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두 개 긋고 이 극선의 방정식을 구하겠다. 그럼 저 극선의 방정식이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 그때도 마찬가지. 우리는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이 있을 때 그 원에서의 극선의 방정식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얘도 그대로 평행 이동시켜가지고 중심이 원점이 되도록 여러분들 옮겨주시는 거죠. 얘는 지금 중심이 P, Q니까 이 원의 중심이 원점이 되도록 옮겨주시려면 X축으로 마이너스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렇게 옮겨주셔야 얘가 중심이 원점이 되는 거니까 얘를 이렇게 옮겨주셔서 이쪽으로 와서 여기가 중심이 이제 원점이 됐다. 그러면 이 점이 어디로 가겠냐? 아까 마찬가지로 얘는 n-p, q-n으로 가겠죠.가 아니라 n-q로 가겠죠. 그래서 n-n은 x축으로 마이너스 p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q만큼 옮겨졌으니까 저 점이 절로 갈 거고 그럼 이 점에서 큰 접선들을 이어서 만든 요 극선의 방정식 이 극선의 방정식은 이제는 얘가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이니까 우리가 어렵지 않게 n-px 더하기 n-qy qy는 r제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쓸 수 있겠죠. 저게 요 극선의 방정식이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얘가 아니고 얘죠. 얘니까 이 아이를 그대로 다시 옮겨서 이쪽으로 보낸다. 이쪽으로 보내시면 이 그래프를 그대로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시켜줘야 되니까 주어진 극선의 방정식 아까랑 똑같이 생겼어요. 얘 뭐가 될 거냐? n-p에 x-p 더하기 n-q에 y-q 이하면 r제곱. 이게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원이 주어졌을 때 그 원에서의 극선의 방정식 될 거예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이 주어지든 아니면은 일반적인 P, Q를 중심으로 하는 원이 주어지든 여러분들이 그 점에서의 극선의 방정식 이제 구하실 수 있어야 된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그럼 예제 4번 한번 보죠. 예제 4번. 그래서 예제 4번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극선의 방정식 구하는 걸 모른다. 그럼 한참 풀어야 돼요. 일단 교점을 막 찾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직선의 방정식 막 구해가지고 그들 연립해가지고 걔네들 교점의 좌표 막 구해야 되는데 예제 4번도 보죠. 우리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 밖에 한 점 P에서 이 원의 그은 접선의 두 접점을 잇는 QR을 두 접점 QR을 잇는 직선의 방정식이 3x 플러스 4y는 15다. 그랬을 때 P의 좌표를 구해봐라. 이거네요. 이거 잘 구할 수 있겠나요? 이제 거꾸로죠, 거꾸로. 그래서 갑자기 그렇게 나오면 못하면 안 되고. 자, 원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제 4번은 원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우리 P가 어딘지 몰라요. P가 어딘지 모르는데 P라는 점에서 우리가 접선을 거가지고 이 접점들을 이어서 극선의 방정식을 만들었더니 이 아이가 뭐가 되냐? 이 아이가 y는 이 아니고 3x 플러스 4y는 15다.
3x 플러스 4y는 15다 이런 애가 됐대요. 네, 저 극선의 방정식이 3x 더하기 4y는 15 저게 됐으면 저 P점이 어디 있어야 되냐? 네, P점의 좌표가 뭐가 되냐? 그걸 찾으라는 거죠. 그럼 얘는 어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P점의 좌표를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P의 좌표를 A, B다 이렇게 놓는 거죠. 네, P의 좌표를 모르니까 여러분들 A, B 이렇게 놔주시고 이 P의 좌표가 A, B였으면은 극선의 방정식 뭐가 돼야 되냐? 극선의 방정식은 지금 이 원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다 이렇게 생긴 원이었으니까 A, B에서 극선의 방정식을 만들면은 극선의 방정식은 AX 더하기 BY는 25다 이게 됐어요. AX 더하기 BY는 25다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극선의 방정식이 얘네요. 네. 3X 더하기 4Y는 15다 이렇게 됐으니까 이들이 똑같은 직선이죠. 네.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극선의 방정식이 요런 애가 돼야 되는데 이 지금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나온 게 요 식이니까 결국은 이 식과 이 식이 같은 식이 돼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지금 똑같은 직선을 표현하고 있는 식이니까 같아져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가 15, 여기가 25니까 이거 이제 똑같이 맞춰주시면은 여러분들이 A, B 값 찾아줄 수 있겠죠. 그래서 두 직선이 같으려면은 3분의 A랑 그 다음에 4분의 B랑 우리 15분의 25 이렇게 같아지면은 저게 이제 같은 직선 되는 거죠. 우리 3분의 A 한 거나 4분의 B 한 거나 15분의 25 한 거나 얘네들 비율이 똑같으면 얘네들이 같은 직선이 되는 거니까 얘가 얼마냐? 얘가 3분의 5네요. 3분의 5니까 우리 A는 5가 되겠구나. 바로 찾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A가 5가 되면 B는 얼마냐? B는 5니까 4, 5, 20에다 3분의 20인가요? 네, 3분의 20 뭐 이런 게 돼야지 그래야지 극선의 방정식이 3x 플러스 4y는 15다 저런 식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P의 좌표 뭐가 되냐? 3분의 20이구나. 이렇게 보여줍니다. 되나요? 그래서 왔다 갔다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극선 방정식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이런 거 그걸 굉장히 편하게 잘 구하실 수 있으니까 조사를 기억을 해주세요. A가 5죠. 5라고 썼는데 3이라고 썼네요. 5,3분의 20. 그래서 P의 좌표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다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극선의 방정식 관련된 얘기 잘 알아두시고 그럼 넘겨서 선의 길이, 원과 선분의 길이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원과 선분의 길이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보시면 우리 선의 길이가 어떻게 되겠냐? 자, 현의 길이. 그래서 원에서의 현의 길이를 구하는 세팅은 항상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이 이렇게 있고, 원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원 안에 현이 이렇게 지나가겠죠. 뭐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지나가거든. 뭐 이런 식으로 현이 지나가면은 항상 세팅은 이제 여러분들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을 거고, 원의 중심으로부터 현에다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은 이게 항상 직각으로, 수선을 가니까 당연히 직각이고, 저는 이제 2등분선이 될 거고, 얘가 2등분선이 되는 이유는 UI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2등분 삼각형이니까, 그죠? 제가 반지름이니까 우리 현의 길이 저런 그림을 이제 여러분이 그려주셔야 되고, 특히나 어떻게 되는 세팅을 많이 볼 거냐면, 여러분 아까 봤던 것처럼 원이 이렇게 있고,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원과 원이 이렇게 만날 때 이렇게 공통현을 가지는 상황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공통현을 가지는 상황을 많이 보게 될 거고 저 때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식을 세워주는 거냐면 이 원의 중심을 우리가 C1이라고 하고 이 원의 중심을 우리가 C2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 그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들이 일단 C1과 C2 사이의 거리 요 원의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안다면은 요게 이제 반지름이고 요게 R1이고 요게 R2가 되니까 요 세팅에서 이제 요 길이
요 길이를 예제곱 빼기 예제곱이다. 아니면 예제곱 빼기 예제곱이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식을 세워가지고 요 길이에 대한 식을 매개로 이제 저희가 방정식을 세워가지고 미지수를 찾아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저런에 이렇게 이제 선의 길이가 나왔을 때 공통연이 나올 수도 있고 원안에서 선 하나가 나올 수 있는데 저들을 풀어가지고 우리가 식을 세팅하는 기본적인 형태는 이런 형태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직각삼각형 만들어 주시고 거기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가지고 내가 모르는 길이들을 계산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특히 이제 원 밖에서 이제 선을 걷을 때도 마찬가지. 내가 원 밖에서 이렇게 선을 그어요. 원 밖에서 이렇게 선을 걷을 때도 우리는 원의 중심을 항상 생각해서 이때도 계산을 할 때 우리가 두 개의 직각삼각형을 이용할 텐데 이때는 어떤 직각삼각형을 이용하냐? 이제 마찬가지 선에다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은 이렇게 2등분 하는 점이 오겠고 여기까지가 2등분이에요. 2등분점이고 이렇게 직각삼각형 하나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에서 여러분들 피타고라스 정리 한번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얘를 이렇게 연결하면 그러면 또 조그만 직각삼각형 하나 더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에서도 내가 피타고라스 정리 쓸 수 있고 그래서 원 밖에 한 점에서 여러분들이 선을 걷을 때 그 아이에 이제 식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식을 만들 때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 이제 원의 선을 많이 쓰게 될 텐데 어떤 식으로 직각삼각형을 잡아줄 거냐 얘처럼 이렇게 잡아주든지 아니면 공통연이 있으면 얘하고 이렇게 잡아주시든지 뭐 이런 직각삼각형들을 만들어가지고 저 피타고라스를 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하실 수 있고 우리 원 밖에 한 점에서 여러분들이 선을 큰 거 그거를 이제 연습해 본 게 예제 5번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제 5번 한번 보죠. 점 6,-2라는 점이 있는데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원과 두 점 PQ에서 만난다 했을 때 P는 A하고 더 가까운 점 P가 A하고 더 가깝고 Q가 A하고 더 멀리 떨어져 있고 그랬을 때 AP하고 EPQ AP의 길이가 EPQ가 성립할 때 PQ의 길이가 2배가 될 때 우리 AP의 길이를 구해봐 이거죠. 그래서 걔도 그림을 그려보시면은 딱 저 그림이죠. 그래서 우리 원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원 밖에 한 점 P라는 점이 있어서 내가 이 점에서 이렇게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렸더니만 이 직선이 이 원과 두 점에서 만난다. 여기가 A고 그래서 이 두 점과 만나는데 두 점에서 만나는 점 중에서 A 쪽에 있는 점을 우리가 P라고 했고 그래서 여기가 P란 얘기네요. 여기가 P란 얘기고 그 다음에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점 여기를 Q라고 칠까. 그랬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 우리 AP의 길이가 EPQ다. AP의 길이가 EPQ다.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요 길이 대 요 길이 AP의 길이 요게 1대2의 관계를 만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네요. 그러면 얘도 지금 딱 이 세팅이네요. 이 세팅으로서 여러분들이 쟤를 구해주셔야 되고 그러면 우리한테 지금 구하라는 게 AP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 얘가 1대2의 관계를 만족하니까 우리 여기서 요 길이를 우리가 2A라고 나오죠. 2A. 그럼 여기가 4A가 되겠죠. 4A. 얘네들이 1대2의 관계를 만족하니까 그렇게 놔두고 우리 A를 구했죠. A를. 그럼 이제 배우신 대로 이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서 여러분들이 직각삼각형 가지고 제 피타고라스 정리 써주셔야 되니까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일단 주어진 원의 중심과 반지름. 원 문제는 항상 중심과 반지름 알아야지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준화 시키면 이렇게 뭐가 되냐? 얘는 x-1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고 2 넘어가고 1을 더해주니까 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원은 어떤 원이냐? 1,-1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2가 반지름이 그래서 여기 이제 원의 중심을 찍으면 여기가 1,-1이 되겠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2가 되는 요게 우리의 주어진 원이 되겠네요. 원이 된다. 그래서 1,1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는 요와 얘하고의 거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뭐였냐? 이 아이가 6,-2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원의 중심과 A 사이의 거리 이게 이제 A 사이의 거리가 될 거고 저 아이 구해주시면은 6 빼기 1은 25고 -2 빼기 -1은 1이니까 루트 26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루트 26 A하고 중심 사이의 거리가 루트 26이 되겠다. 이렇게 구했고 그럼 배우신 대로 두 개의 직각삼각형을 가지고서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 만들어준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현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면은 얘가 이제 이등분선이 될 거고, 네. 그러면 요 수선의 발을 이 원의 중심 우리가 C라고 하고 요 수선의 발을 우리가 H라고 해보죠. 네. 그럼 우리는 두 개의 직각삼각형을 가지고 있어요. CHA하고 CHP하고 두 개 갖고 있으니까 그들 사이에서 이제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 써준다. 그러면 우리 CH의 제곱 이하죠. 이하의 제곱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 요 삼각형에서. 요 삼각형에서는 예제곱 빼기 예제곱이죠. 예제곱 빼기 예제곱이고, 우리가 아까 여기를 2a라고 놓고 여기를 4a라고 놨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a가 되겠죠. 저게 이제 반이 딱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ch의 길이를 삼각형 ACH 조삼각형 위에서 보면은 ch의 길이가 뭐가 되겠냐? ch의 길이는 제곱은 우리 AC의 제곱 26 빼기 그 다음에 AH의 제곱 5A의 제곱이니까 25A 제곱. 이게 이제 큰 삼각형에서의 CH의 제곱 이렇게 나타내준 거고, 그 다음에 이 조그만 직각삼각형 얘 있죠. 여기서 우리가 CH의 제곱 나타내 주시면 쟤는 2의 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A 제곱 A 제곱한 게 CH 제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같아야 돼요. 우리 26 마이너스 25A 제곱과 4 마이너스 A 제곱 저들이 서로 같아야지. 같아야지. 저희 둘 다 CH의 제곱을 표현하고 있는 거니까. 얘네들 이쪽으로 넘겨주시면 24A 제곱은 4 넘어가니까 22 되나요? 숫자 나와있네요. 그래서 A 제곱이 24분의 20이다. 그래서 A는 루트 24분의 20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AP의 길이니까 거기다 4 곱한 거, 4 곱한 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P의 길이입니다. 되나요? 그래서 원에서 이제 현이 주어졌을 때 원밖에 한 점에서 원에다가 선을 걷을 때 그들 사이의 관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잡아가지고 걔네들은 계산식을 만들어 줄 거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해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우리 원 중에서 유명한 원이 있어요. 그 원 중에서 유명한 원 중에 하나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에요. 그 이름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니까 되게 오래된 것 같죠. 아폴로니우스 뭐 소크라테스 친구 같잖아요, 이름이. 그러니까 오래된 원이고, 기하학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학의 원투펀치가 뭐냐 저한테 물어본다면 수학의 원투펀치는 제 생각에는 정수론이랑 기하학이에요. 정수론이랑 기하학이 이제 수학의 원투펀치인데, 뭐 정수론은 이제 우리가 손가락이 10개니까 손가락으로 1, 2, 3, 4 쓸 때부터 그때부터 발전한 게 우리 정수론 넘버 시오리가 될 거고, 우리 기하학은 우리 도형에 관련된 얘기는 뭐 여러 가지 뭐 농사도 지어야 되고 아니면 뭐 그릇도 만들어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기하학이 자연스럽게 발전한 거고, 지금 옛날에는 정수는 이렇게 가고 기하학이 이렇게 따로 가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둘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정수 우리 약간 여러분들이 원의 방정식 푸는 것도 그런 거죠. 방정식으로 우리가 기하 문제를 푸는 거, 막 그런 거라서 나중에 뭐 대수 기하 뭐 이런 게 지금 수학의 메인 그것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그 아폴로니우스의 원 같은 것도 이제 고대 이제 뭐 그리스 사람들이 이런 기하학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고, 이게 평면에 있으면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고 이 아이가 기하의 공간에 있으면은 아폴로니우스의 부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공간 도형을 하지 않으니까 평면에 있는 얘만 가지고서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계산해보죠.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두 점점이 있어요.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는데, 우리 얘는 고정되어 있는 두 점이에요. 이게 A라는 점이 있고 뭐 B라는 점이 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한테 P라는 점이 있어서 만약에 AP 대 BP가 1대1이다. AP 대 BP가 1대1이다. 그랬을 때 P의 자치를 구해라. 그럼 뭐가 될까요? A하고 B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이죠. 그죠? A하고 B는 고정이 되어 있고 AP 대 BP가 1대1이라는 얘기는 AP하고 BP가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두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이 두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치가 뭐가 되냐? 얘네들의 수직 이등분수.
우리 A하고 B를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저 직선 위에 있는 점. 그러니까 이 직선 위에 어떤 점이 있더라도 이 P라는 점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은 우리 이삼각형과 이삼각형의 합동이죠. 이삼각형과 이삼각형의 합동이니까 이 길이 같겠죠. 그래서 우리 AB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는 저런 점들이 바로 뭐가 될 거냐면 A하고 B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치. A하고 B로부터 거리가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을 모아놓으면은 저 직선 위에 점이 될 거예요. 직선 위에 점이 저런 수직 이등분선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1대1이 아니라 이게 AP 대 BP가 M 대 N이 되는 점을 찾고 싶은 거예요. M 대 N이 되는 점. 그래서 우리 고정된 두 점으로부터 거리비가 M 대 N이 되는 걸 찾고 싶은 거고 요 MN이 같지 않을 때 MN이 같으면 직선이고 여기 나와 있는 두 점을 지나는 두 점의 수직 이등분선 두 선분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이 이제 두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을 집합이 되는 거고 우리가 거리가 같지 않고 이제 다른 비율이랑 뭐 2대 3이 되거나 3대 2가 되거나 거리가 M 대 N의 비율을 만족할 때 그때 P의 자치가 뭐가 되겠냐 이걸 구하고 싶은 거고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 식으로 써가지고 내가 P의 자치를 구하고 싶으니까 뭐 P점을 X, Y라고 본 다음에 AP의 길이 구하고 BP 길이 구해가지고 그들이 M 대 N이다 그 식을 막 풀어서 X, Y의 자체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구해도 나오는데 우리는 기하학적으로 해요. 기하학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게 뭔지 알겠죠? 고정된 두 점으로부터 거리 B가 M 대 N을 만족하는 이런 P의 자치를 구하고 싶어요. 우리가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AB가 어떻게 있던 AB가 이렇게 있어도 우리가 돌려가지고 이렇게 똑바로 만들어보죠. 똑바로 두고 그 다음에 P를 찾아보죠. 그래서 여기 AB를 있는 직선을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우리는 지금 어떤 점을 찾고 싶냐 AP 대 BP의 길이 B가 M 대 N이 되는 M 대 N이 되는 그런 P점이 어디 있겠냐 이걸 찾고 싶어요. 근데 저런 P점 중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애가 있어요. 알고 있는 애 우리 A하고 B로부터 거리 B가 M 대 N이 되는 애 두 개를 이미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분점. 여러분들이 A하고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여기 있다 치면 우리가 이 점 C라고 해보죠. 그럼 C가 바로 저 조건을 만족하는 점 중에 하나가 되겠죠. 우리 AC의 길이하고 BC의 길이의 B가 M 대 N이 되니까 저 P점 중에 하나가 C가 될 거예요. C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알고 있는 거 뭐 알고 있냐 우리 A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그러면 얘를 갖다 이제 쭉 확장을 해서 만약에 A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그러면 여기가 N이고 여기가 N이라는 얘기죠. 이 점을 우리 D라고 해보죠. D라고 하면 저 P의 후보들 중에 P가 될 수 있는 점들 중에 우리 두 점은 알고 있는데 그 두 점이 하나는 AB의 내분점 하나는 AB의 외분점 이렇게 해서 C하고 D 두 점 찾았어요. 그럼 얘 말고 우리 C하고 D하고 말고 그럼 다른 점은 어디 있겠냐 이걸 찾는 거죠. 다른 점. 그래서 우리가 P점이 대략적으로 뭐 이런 데 있다고 써보죠. 그런데 이 P라는 점이 있어서 얘가 뭘 만족하냐 이 아이가 이 길이래 우리 이 길이의 P가 M 대 N을 만족하는 이 길이래 이 길이의 P가 M 대 N을 만족하는 저런 P점의 자치를 구하고 싶다. 저런 P점이 있다면 제가 어떤 자치를 갖겠느냐 이걸 갖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P점을 찾을 텐데 봅시다. 그럼 저걸 찾기 위해서 우리 기하학적인 성질을 쓸 텐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무슨 말을 했냐면은 우리 각의 이등분선에 대해서 얘기했죠. 각의 이등분선. 그래서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얘를 이등분한다. 그러면 여기가 M 대 N이면은 얘네도 M 대 N의 관계를 만족한다. 이렇게 돼 있고 어떤 직선을 걷는데 여기가 M 대 N인데 여기도 M 대 N의 관계를 만족한다. 그럼 얘가 각의 이등분선일 수밖에 없어요. 저렇게 만족하는 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 할 거냐? 내가 P하고 C를 이렇게 연결했어요. P하고 C를 이렇게 연결했다. 그러면 P가 지금 어떤 점이냐? A하고 B로부터 거리 B가 M 대 N이 되는 지점이고 C가 바로 어떤 점이냐?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고 그럼 이 삼각형이 지금 뭘 만족하냐? 얘 대 얘가 얘 대 얘를 만족하네요. 얘 대 얘가 얘 대 얘를 만족하니까 이 아이 각의 이등분선이다. 우리 저 PC라는 직선이 각 A, P, B를 이등분하는 직선이 되는구나. 그런데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쭉 확장해서
쭉 확장해서 이렇게 확장해가지고 우리가 얘랑 얘를 이렇게 연결해보죠. 얘랑 얘를 우리 P랑 D를 또 연결했어요. 그러니까 P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P가 A하고 B로부터 지금 N 대 N의 거리를 만족하고 있다. 그랬을 때 우리 얘하고 C를 연결하면 이게 각의 이등분선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확장해서 내가 P하고 D를 연결했어요. P하고 D를 연결했으면은 요 각이 바로 뭐냐면은 삼각형 PAB의 외곽이죠. 예, 삼각형 PAB의 외곽이고, 그럼 지금 뭐가 성립하냐? 얘 대 M 대 N이 얘 대 얘가 되는 거죠. 얘 대 얘가 되는 거니까, 그럼 또 뭐가 되냐? 이 아이도 외곽의 이등분선이 돼야죠. 네, 외곽의 이등분선의 성질, 내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저 PC가 각의 이등분선 돼야 되고 PD도 외곽의 이등분선이 돼야 되는구나. 이거 알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지금 이게 같은 라인인데 이 라인이 동그라미 두 개, X표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80도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80도인데 그러면 동그라미 하나, X표 하나, 얘는 뭐가 되겠냐? 얘는 90도가 되죠. 90도. 그래서 또 끝났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구한 거냐면 우리 AB로부터 거리가 M 대 N만큼 떨어져 있는 점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알 수 있는 두 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A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저 두 점이 우리가 알고 있는 AB로부터 거리가 M 대 N을 만족하는 두 점이 될 텐데 저 점 말고 P라는 점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A하고 B로부터 거리가 M 대 N이 된다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면 이 P랑 C랑 연결하고 이 P랑 D랑 연결했을 때 각각의 이 직선들이 각의 이등분선과 내각의 이등분선, 외곽의 이등분선이 되면서 우리 C하고 P하고 D하고 이루는 각이 90도가 돼야 돼요. 끝났죠? 그러면 저기서 AB가 고정된 두 점이기 때문에 AB가 주어진 점이기 때문에 이들의 내분점과 이들의 외분점도 고정된 점이죠. 네, AB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들을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그들을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C하고 D도 고정된 점이고, 그러면 C하고 D는 고정된 두 점이고 P가 막 움직이는데 P가 막 움직이더라도 이 아이가 이루는 각이 90도를 일정하다. 네,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발견해낸 성질이에요. 네, 그러면 앞에서 해봤던 거랑 똑같죠. 우리가 두 점점으로부터 이루는 각이 90도가 되는 이런 P들의 자치, 얘가 뭐가 되냐? 원이 된다. 네, 원이 되는데 얘는 어떤 원이 되냐? 특별히 C하고 D를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여기가 90도이기 때문에 C하고 D를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 된다. 그래서 저 P는 사실 어떻게 되느냐? C하고 D를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이런 원이, 이런 원위를 움직이는 게 저 P의 자체가 되는 거고, 그래서 두 점으로부터 거리비가 M 대 N이 되는 그런 점들을 모아놓으면 그게 원이 되고, 저 원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아폴로디우스의 원이라고 불러요. 아폴로디우스의 원. 이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찾는 거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찾는지 알았네요. 그래서 우리 A하고 B로부터 거리비가 M 대 N이 되는 이 P의 자체는 A하고 B를 A와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 이게 바로 우리 A하고 B로부터 거리비가 M 대 N이 되는 저 P의 자체가 되더라. 여러분들이 구해해 주실 수 있어요.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공간에서 하면 똑같아요. 공간에서 하면 저게 그냥 구가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 평면에서 하고 있으니까 저 아이가 저 원이 되는 거고, 저 원을 우리 아폴로디우스의 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럼 예제 6번 보죠. 자, 예제 6번에 두 점점 AB가 있다. 점 P가 AP 대 BP는 2대 1을 만족하면서 움직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점 P의 자치를 구해봐라. 점 P의 자치. 네. 그래서 이게 AP 대 BP가 2대 1의 관계를 만족하면서 움직인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게 딱 아폴로디우스의 원 되는 거죠. 네. M이 2인 거고 N이 1인 거니까. 그럼 우리는 그 P가 어떤 원이 되는지 알고 있네요. P는 어떤 원위의 점이 될 거냐면 A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과 AB를 2대 1로 외분하는 점, 그들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그런 원이 되겠다. 네, 그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의 자치가 된다. 여러분들 아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PAB는 최대 몇 도가 되는가? 이거 풀어보죠. 그래서
A하고 B에 좌표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 A, B를 수직선 안에 대충 찍어보고 우리 각도를 구해야 되니까 길이를 줘보죠. 그러면 우리 A, B가 뭐 수직선이 이렇게 있다. 여기 A라고 하고 여기 B라고 해보죠. 그러면 지금 A, B를 2대1로 A, B로부터 거리 B가 2대1이 되는 점을 찾아야 되니까 우리 뭘 찾아야 되냐?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과 2대1로 외분하는 점. 그럼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A, B의 길이를 그냥 3A로 줍시다. 그냥 3A로. 그러면 얘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은 여기서부터 여기 더 쉽게 할까요? 얘를 그냥 원점으로 잡죠. 얘를 좌표를 0이라고 하고 얘를 그냥 3A라고 좌표를 줘버리죠. 그러면 A, B를 저렇게 놔주시면은 이제 쟤네들을 2대1로 내분하는 점 P는 어디에 되겠냐? 여기 C는 여기가 2A가 되는 지점, 그죠? 2A가 되는 지점이 제가 2대1로 내분하는 점이고, 그러면 2대1로 외분하는 점, 2대1로 외분하는 점은 얼마 되겠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A니까 2대1로 외분하려면 여기가 6A 되는 지점. 여기에 이제 B가 있어야죠. 그래야지 그 C가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고 조 D가 A, B를 2대1로 외분하는 점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점을 이렇게 찾아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P의 자치는 어떻게 되겠냐? 얘네들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얘네들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이런 원이 되겠죠.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 될 거니까 얘는 여기가 2A이고 여기가 6A니까 이 아이의 지름이 4A인 거죠. 4A니까 얘는 반지름이 2A. 반지름이 2A인 원이 되겠고 여기 원의 중심 우리가 5라고 한다면 얘는 반지름이 2A니까 여기가 4A 되는 지점이 될 거고 여기가 2A. 이런 원이 되겠죠. 그럼 우리한테 이제 P는 저런 원을 위로 움직일 거고 이제 P의 자치가 저 원이 될 거고 우리한테 구하라는 게 P가 저 원위를 움직일 때 PAB의 각도의 최대값, PAB의 각도의 최대값을 구해봐라. 그러면 P는 이 원위를 움직이고 A는 여기 있고 B는 여기 있으니까 이 각도, 그죠? 이 각도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각도에. 그럼 P가 점점점 이쪽으로 움직이면은 얘가 이제 점점점 각도가 커지겠죠? 점점점 각도가 커지다가 우리 언제까지 커질 수 있겠냐? 여기서 접할 때까지, 그죠? P가 여기 있을 때까지. 여기 있을 때까지가 PAB가 이제 제일 커질 수 있는 거고, 이제 저거를 넘어가면 안 만나니까, 이제 P가 PAB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각도의 최대값이에요. 그럼 접할 때 어떻게 되냐? 여기 원의 중심이 있으니까,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내리면은, 여기는 직각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여기가 4A 되는 지점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4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반지름이니까 2A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직각 삼각형인데 4대2 이 관계를 만족하니까 이제 2대 1대 붙여서 이 관계를 만족하는 거고, 그럼 여기가 30도로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의 자치가 저런 원이 되는 거 여러분들 알 수 있고, 저런 원이 되는데 저 원에 이제 저 각도를 가장 크게 만들 수 있을 때는 저 위에 꽂혔을 때, 위에 꽂할 때 그때 각도가 가장 커지는 거고, 그 각도에 해당하는 게 우리 30도일 때, 30도일 때 PAB의 값이 최대가 된다.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해주실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폴로디우스 원에 관한 얘기는 나중에 뒤에서도 또 나오고 할 텐데 우리 여기서 이제 제대로 알아두고 이제 나중에 뒤에 나왔을 때는 우리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어떤 식의 이제 기하학적인 형태를 갖고 있는지, 어떤 점들로서 우리가 A하고 B로부터 M 대 N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는 점들을 구할 수 있는지 꼭 기억을 해주시고,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부르는구나, 그들의 자치를. 그리고 그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어떻게 구하냐?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겠죠? 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넘겨서 여기 이제 원의 활용이 있는데, 그가 이제 원에서의 최대 최소 구하는 것을 연습을 해보면, 자, 3번을 먼저 좀 한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를 하죠. 여기 우리 3번에 보시면 원안의 전 P에 대해서 P를 지나는 현의 길이,
P를 지나는 현의 길이 중에서 가장 긴 게 뭐고 가장 짧은 게 뭐가 되겠냐? 그거를 우리가 먼저 구해보시면은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이 있고 원 안에 이런 점이 있대요. 원 안에 P라는 점이 있을 때 우리 저 P를 지나는 현은 무수히 많을 텐데 저 P를 지나는 무수히 많은 현 중에서 가장 길이가 긴 게 뭐가 될 거고 가장 길이가 짧은 게 뭐가 되겠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일단 P를 지나든 어디를 지나든 원 안에 있는 현 중에서 가장 길이가 긴 거는 지름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이 원의 중심을 오라고 한다면 P를 지나는 저 지름이 될 때, 그죠? 네, P를 지나는 현 중에서 가장 긴 현은 P를 지나면서 원의 중심 5를 지나는 저런 지름이 될 때가 우리 P를 지나는 현 중에서 가장 긴 현 여러분들이 찾아주실 수 있을 거고 그럼 가장 짧은 현은 뭐가 되냐? 가장 짧은 현은 여러분들이 뭐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되겠죠.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될 것 같은데 진짜 제가 되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P를 지나는 현 중에서 가장 짧은 게 저 P를 지나는 지름과 수직인 P를 지나는 지름과 수직인 요 현이 P를 지나는 현 중에서 그럼 가장 짧은 현이 되냐? 그걸 우리가 보시면 우리 원이 이렇게 있고 지금 P라는 점이 이렇게 있고 지금 P를 지나는 지름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P를 지나는 지름이다. 우리의 주장은 두 아이가 여기랑 수직이 될 때 이 길이가 가장 짧다. 이거 우리의 주장인데 그럼 쟤 말고 다른 현을 한번 그려보죠. 우리가 쟤 말고 다른 현, 뭐 이런 현이 있다고 해보세요. 이런 현이 있다. 이런 현이 있을 때 우리 두 현의 길이가 그러면은 가장 짧아야 되는데 짧으려면 이제 저 핑크색 직선이 될 수밖에 없냐 현이 될 수밖에 없냐 우리가 보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현이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이 길이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 길이 구하고 싶은 거고 이 길을 구하려니까 아까 현이 나왔을 때 세팅 우리 원의 중심으로부터 여기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죠. 원의 중심으로부터 수선의 발을 내려서 요 점의 좌표를 우리가 H라고 해주죠. H 되나요? 그럼 저렇게 우리 내렸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배웠던 것처럼 이게 이제 원이니까 원의 중심이 있으면은 우리 얘하고 얘를 이렇게 연결하면 얘하고 얘를 연결하면 얘는 반지름 되겠죠. 원의 반지름 R이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요 점을 이렇게 이름을 주면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면은 우리는 현 AB의 길이를 이제 구하고 싶은 건데 현 AB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건데 내가 원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은 얘가 이렇게 이등분선이 되죠. H가 HB나 AH나 똑같은 길이가 될 거고 그럼 결국 BH의 길이가 가장 클 때 AB의 길이도 가장 커지는 거고 BH의 길이가 가장 짧을 때 AB의 길이도 가장 짧아지겠죠. 내가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 수선의 발을 내리면 항상 그림은 그렇지 않지만 항상 중점에 떨어지는 거니까 이제 이 길이가 가장 클 때 2배 중에 이 길이니까 이 길이도 가장 클 거고 이 길이가 가장 작을 때 이 길이도 가장 작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여기 HB의 제곱은 뭐가 될 거냐? R의 제곱 빼기 우리 원의 중심은 5라고 한다면 5H의 제곱이 되겠죠. 5H의 제곱. 그럼 우리는 가장 짧은 현을 찾고 싶은 거니까 우리 HB가 가장 짧을 때 HB가 가장 작은 데를 찾아야 이거 2배 하는 게 AB니까 AB의 길이도 가장 짧아질 거고 그러면 HB 제곱이 R제곱 마이너스 5H인데 얘는 고정된 값이죠. 원의 반지름이니까 얘는 고정된 상수값이고 그럼 이 값이 제일 작으려면은 이 값이 제일 커야 돼요. 5H의 길이가 제일 커야지 그래야지 R제곱 마이너스 5H가 가장 짧아지겠죠. 그러면 이게 가장 클 때를 우리가 구하고 싶다. 그러려면은 이 OH의 길이가 어떻게 되냐 이걸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5는 원의 중심이니까 가만히 있는 애요. 5는 가만히 있는 애고 P도 우리에게 주어진 점이죠. 이 원안의 점 P도 이렇게 주어져 있고 내가 현이 이제 P를 지나는 현이 이렇게 무수히 많을 텐데 그런 현들에다가 내가 수선의 발을 내린 게 H예요. 그러니까 H는 계속 변할 거예요. H는 계속 변할 건데 이 각도는 90도를 일정하죠. 90도를 일정하니까 우리 H의 자치를 구하면 뭐가 되겠냐? H의 자치가 바로 우리 앞에 했던 것과 똑같이 5하고 P를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 될 거예요. 5하고 P를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 될 거고 그러면 H, 요 수선의 발 얘가 어디를 움직이는 거냐? 요 OH를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이런 원위를 움직이는 게 우리 저 H의 자체가 될 거예요. 그러면 OH의 길이가 가장 클 때
OH라는 거는 그러면 이 원안에서 보면은 이 원의 현 중에 하나예요. OH라는 게 이 원의 현 중에 하나니까 이 원의 현 중에서 가장 긴 거는 얘가 지름이 될 때. 얘가 지름이 될 때가 가장 긴 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OP가 될 때. OP가 될 때가 그때가 가장 긴 현이고 얘가 수선의 발을 내린 게 OP가 됐다는 얘기는 그때 원래 현은 얘가 된다는 얘기죠. 얘가 돼야지 우리 수직으로 만날 때 그때가 이 길이가 가장 길어지면서 이 길이가 가장 짧아지는 우리 OH의 길이가 가장 길어지니까 R제곱 마이너스 OH의 길이가 가장 짧아져서 이제 우리가 예상한 대로 우리 P를 지나는 현 중에서 가장 짧은 현은 요 현. 이 현이 가장 짧은 애 당연히 지름이 가장 긴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원안의 점을 주고서 그 점을 지나는 현 중에서 가장 긴 걸 찾아라. 근데 잘 안 나오고 무조건 지름이 되니까 가장 짧은 현을 찾아라. 가장 짧은 현의 길이가 어떻게 되냐 이런 게 되는데 그런 게 나왔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짧은 게 얘다. 요까지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문제도 나와요. 어떤 문제도 나오냐면은 우리 이 P를 지나는 현 중에서 P를 지나는 현들의 길이 중에서 정수인 게 몇 개냐, 정수인 게 몇 개냐 이런 것도 이제 물어보는데 그걸 구하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얘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문제에서 막 풀었거나 우리 UI의 지름이 10이 나왔고, 그 다음에 UI 이 길이가 만약에 2가 나왔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P를 지나는 현 중에서 길이가 정수인 것이 모두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다면 몇 개가 되겠냐? 자, P를 지나는 현 중에서 가장 짧은 게 2예요. 그러면 얘를 조금씩 키우면은 조금씩 커지다가 3이 되는 지점이 있어요. 3이 되는 지점이 있고 조금씩 더 커지다 보면 4가 되는 지점이 있고 이게 원인데 갑자기 현의 길이가 1.5에서 1.6으로 갑자기 팍 튀지 않을 거 아니에요. 팍 튀지 않고 연속적으로 커지겠죠. 연속적으로 커지니까 여기 현의 길이가 2인 게 있고 10인 게 있으면 이렇게 그리다 보면 3인 게 나오고 4인 게 나오고 5인 게 나오고 6인 게 나오고 7인 게 나오고 어디선가 그래서 10까지 간다는 거죠. 10까지 가는 거니까 우리 제일 짧은 거 2는 딱 하나 제일 짧은 거 2는 딱 하나 제일 긴 거 10도 딱 한 개 제일 긴 거 10도 딱 한 개고 이제 중간에 3, 4, 5, 6, 7, 8, 9가 있을 텐데 원은 대칭이니까 이렇게 3이 되는 게 있었으면 이렇게 해도 3이 되겠죠. 이렇게 3이 되는 게 있을 테니까 우리 나머지 애들은 2개씩 2개씩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3, 4, 5, 6, 7, 8, 9니까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니까 우리 여기서 14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2가 되는 건 얘 하나밖에 안 나오고 우리 10이 되는 건 얘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이거 두 거에 16개 뭐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찾으라고 나올 거예요. 그럼 저런 것도 저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할 수 있겠죠.